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사실 퇴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퇴사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이 가슴 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직장 생활 때 언제나 꼭 안고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를 조금 더 슬기롭게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우리 연사님께서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든 당신에게의 저자이자 어머나 21년간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비영리 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한 강예돈 작가님을 빛나는 박수로 앞쪽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작가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예돈입니다. 네. 처음에 여기 토크쇼 제목을 듣고 오늘 오신 분들 뵈니까 이렇게 퇴직을 많이 꿈꾸세요? 어쩌면 좋을까요? 퇴직을 하신 분도 물론 있으시겠고 퇴직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면 곧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작년 8월 말일자로 퇴직을 했고, 네. 물론 소개해 주신 것처럼 21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회사 혹은 조직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틀 속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꿈꾸죠. 네, 꿈꾸죠. 그러나 나오면 아까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면 또 더 힘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더 힘든 것들도 있다라는 게 엄연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콘서트에 세 꼭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기획하신 분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기획을 잘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맡은 부분이 유지예요. 혹시 이거 그 앞에 배너나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지시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은 창직이셨잖아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분은 그 업무 전환, 전환, 뭐 이직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지를 시켜보고 안 되면 이직을 하고 그래도 못 살겠다 싶으면 창직을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이 기획자의 너무 천재적인 기획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잘 유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꾸시지만 저는 유지예요. 유지를 하기 위해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잘 유지하려면 관계가 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꿈꾸시는 이유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 수도 있고요. 일이 너무 많고 못하겠어 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의미를 못 찾겠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여서 꿈꿀 수도 있고요. 혹은 나 얘 때문에 못 해먹겠어. 나 왜 이렇게 끄덕거리세요? 얘 때문에 못 해먹겠어. 내가 정말 관두고 말아야지. 여기선 안 되겠다. 이래서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유지를 하시려면 첫 번째는 관계를 좀 좋게 하면 유지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좀 상처받지 않아야 되겠다. 건강하고 튼튼한 나를 만들면 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좀 잘나자. 한마디로 내가 성장하자. 성장하면 지금의 어려움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 못 외워서 보면서 할게요. 회사 이제 퇴직들을 꿈꾸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제가 이 관계를 좀 잘 유지하면 이 퇴직에 대한 꿈을 그래도 좀 유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관계에는 사실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고 너,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서 둘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잘하고 싶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부비부비 하는데 상대방이 탁 거절을 하면 사실 더 이상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물론 항상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우리는 공격적인 말을 조금 줄여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먼저 드려요. 공격적인 말 중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넌 항상, 넌 매번 이런 얘기 직장에서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아, 선생님은 아니 무슨 김 대리님은 매번 보고서가 늦더라 이래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딱 어때요? 아니거든요. 이거 나오잖아요. 지난번엔 일찍 냈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매번 언제나 이런 말들을 들으면 상대와의 관계는 어려워져요. 말을 그냥 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 말이 찌르는 공격형 말이기 때문에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 정말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내가 과장님은 항상 그러시더라. 나 저 과장님 항상 저래서 너무 불편해 라고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그건 좀 줄여보셔야 돼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그 과장님을 찌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동안에도. 그래서 과장님은 은근히 나랑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매번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매번이 아니라 숫자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 김대리님 매번 보고서가 늦더라가 아니라 김대리 두 번째야. 이렇게 두 번째 늦었어. 아니면 거꾸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할 때 과장님은 매번 그렇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벌써 두 번째예요. 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말씀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팩트에만 충실하면서 그 지점을 서로 인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말보다는 사실 긍정적인 말을 좀 해주시는 게 서로 관계를 유지할 때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정하는 말을 조금 해주시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인정이 뭘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을 아 그래 네가 맞다.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내가 기분 나빠질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인정하는 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너무 싫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잘하는 거 하나 인정해 주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그날 과장님과의 관계는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 긍정의 말, 인정의 말은 사실 칭찬으로도 바꿔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좀 해주시면 긍정적인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칭찬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혹은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과장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 너무 위로가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칭찬이죠. 그럼 그 과장님은 나는 사실 칭찬한 게 아닌데 그냥 얘기한 건데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래? 요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지 하고 다음번에는 툭 얘기하려다가도 약간 따뜻하게 이렇게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뇌 가소성이라는 현상 때문에 이게 더 일어나는데요. 사람이 칭찬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건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게 흘러나오면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이 뇌는 기억하죠. 이 말을 하면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이 좋구나. 다음번에
야, 다음번에도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너 또 좋아질 거야. 라고 신경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내가 기분 좋아지려면 그 따뜻한 말, 그 칭찬의 말을 하는 게 더 좋겠구나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왜 여러분들 아이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조카라도 중얼중얼 뭐 학교 종이 노래를 불러요. 그 아이한테 너 노래 정말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그 노래를 듣죠. 우리는 어쩌면 이틀이 갈지도 몰라요. 그 아이는 왜 그래요? 칭찬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또 칭찬을 받기 위해 그 노래를 하루 종일 쉼 없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성인이 되어서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칭찬이라는 걸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까지도 바뀌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칭찬의 말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유지에 대해서 두 번째, 상처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혹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상처받지 않고 이 직장생활을 오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독이에요. 독을 품지 않고 독을 상대방에게 뿜지 않는, 이렇게 내가 품지도 않고 남에게 뿜지도 않는 이 노력을 해보시는 게 유지에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감정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좀 생성되나라고 궁금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한쪽 코를 막고 다른 쪽 코에 호스를 이렇게 끼워 넣고 반대편엔 유리 플라스크 아시죠? 여기 유리 플라스크에 아이스, 그러니까 얼음을 담아서 숨이 쉬어지면서 그 숨이 모아지는 곳에 응결시키는 이런 실험 도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자에게 기쁘고 즐거운 상상, 뭐 슬픈 상상,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될 때 그 가스를 모아봤대요. 그랬더니 슬프거나 후회되는 감정이 막 생길 때는 그 플라스크에 회색 물질이 응결되더래요. 그렇구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느껴질 때는 밤색 물질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나 그러지 말걸 하고 생각하는 이런 후회의 감정이 생겼을 때는 약간 복숭아 색깔의 응결 물질이 생긴대요. 그러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감정일 때는 무슨 색깔이 여기 담겼을까요? 사랑하는 감정. 핑크. 그렇죠? 우리가 놀랍게도 사랑하는 감정, 하트 그릴 때 이렇게 분홍색, 핑크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실험의 응결 물질도 분홍색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실험자가 이 밤색 물질, 분노할 때 나왔던 밤색 물질을 가져다가 실험 쥐에게 주입했더니 이 분노의 물질을 몸에 주입당한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 죽었어요. 그것도 수분 내에.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화를 내면 이 물질이, 독성 물질이 사람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어떻게 화를 좀 내셨나요? 화가 나 정말 못 살겠어 하고 화를 내셨을 수 있어요. 독성 물질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독성 물질이 누구에게 가요? 가장 먼저 쌓이는 게 어디예요? 나죠, 나. 내 안에 쌓여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독국물을 막 쌓으시는 거예요, 몸속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화를 분출하죠, 다른 분들께. 그럼 어때요? 독을 뿜는 거예요. 독사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에게도 독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독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분노, 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직장 생활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도 화를 머물게 하지 않는 화를 스트레스를 좀 풀어내는 일들을 하셔야 내 안에 독이 쌓이지도 밖으로 뿜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라고 제안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분노 안 생기고 내가 상처 좀 안 받으려면 화를 내게 하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요? 화가 막 나. 그러지 못할 때는요. 이렇게 확 끊어내셔도 돼요. 네. 정말 저 사람과 있을 때는 난 너무 힘들어. 난 너무 기분 좋았는데 저분하고만 미팅을 하고 나면 난 너무 힘들더라. 라고 한다면 그분을 조금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특히 거리를 둬야 될 혹은 끊어내야 될 사람들이 한 세 부류 정도로 저는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지니까요. 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끊어내셔야 될 분들이 누구냐?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서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더라고요. 나르시시스트, 자기만 아는 사람.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이 맞다니까. 거봐, 그랬잖아 하면서 주위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중요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 이분과는 조금 거리를 두셔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분과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짜증 유발자 있어요. 무조건 다 짜증으로 푸시는 분들, 건강하지 못한 대화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과는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걸 짜증으로만 풀어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도 조금은 한 발짝 거리를 두셔야 내 건강에 좀 도움이 되신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분하고도 좀 거리를 많이 두시면 좋은데 무기력을 조금 뿜뿜하시는 분들, 무기력 확산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볼까요? 하면 그게 되겠어? 그거 안 돼. 뭐 이러시는 분들 있죠. 정말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막 뿜고 있는데 나까지도 막 이렇게 지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는 조금 거리를 한 걸음이 아니라 한 두 걸음 정도 거리를 좀 두셔야 내가 잘 유지하고 혹은 내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위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성장을 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건 뭐냐면 내가 조금 유능이라고 하긴 조금 잘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내가 프로페셔널하다면 다른 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영업직이든 아니면 마케팅이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하게끔 하는 이런 실력을 갖춘다면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일 때문에 힘들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든다 하는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 실력을 좀 높여놓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 중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읽고 쓰는 것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책을 내긴 했지만 이 책을 내기까지 독서와 취미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엔 사실 우리 뭐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학업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저 책을 쓰기 전까지 제가 엄청나게 도서관에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직장생활 하시면서 시간적인 부분이 없죠.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책을 읽으시라는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만큼 가장 저렴하게 전문가를 옆에다 두시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강연에 오시는 거 너무 좋고, 혹은 더 좋은 어떤 강연에 가시려면 금액을 내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분이 낸 책, 그 책이 뭐 한두 페이지만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거기다가 모든 지식을 넣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5,000원, 16,000원 정도의 책 한 권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내 옆에다가 찰싹 붙여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저렴하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전문가, 멘토들을 나의 옆으로 이렇게 많이 많이 두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책을 읽는 거 좋지만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읽는 거예요. 아, 그래, 책을 좀 읽으라고 하더라. 좋았어. 내일부터 시작이야. 내일 막 엄청 읽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열심히 읽어. 그 다음날 나 못 읽겠어. 오늘은 못 일어났어. 그 다음날 그래, 내가 어제 뭐 반절 읽었으니까 남은 것 좀 읽어볼 텐데 오늘 또 회식이고 내일 야근이고 또 뭐고 집안일이 있고 막 이러면 못 읽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장, 뭐 2페이지. 그렇게는 좀 더 읽을까 하지 마세요. 2페이지 정도씩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읽으시면 한 권 읽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한 권을 읽으시면요, 그 다음 2권째는 더 빠르고 더 쉬워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쓰기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쓰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기 쓰시면 돼요. 일기. 하루 한 장 일기. 한 장 어렵나요? 하루 5줄? 아니면 한 3-4줄로 오늘 하루 어땠다. 우리 옛날에 그림 일기 쓰듯이 뭐 한 3문장 정도로 하루를 정리하셔도 좋아요. 다만 어떻게 몰아서 아니고 어떻게 써요? 읽기랑 똑같이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들을 정리하시면 사실 그 쓰기의 능력이 조금씩이지만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요즘 필사책 많이 나와 있어요. 네, 필사하셔도 좋아요. 오늘 읽었어요. 2페이지. 2페이지 중에 좋은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면 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시는 거, 읽기 쓰기를 하시는 게 뭐에 도움이 되냐면 앞으로 돌아가서 나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내가 전문성이 높아지면 뭐예요? 내가 사회생활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퇴사를 꿈꾸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중에 큰 부분이 역시나 사람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제목도 이렇게 지었지만 사실 일은요, 밤새서라도 하면 돼요. 그렇죠? 밤새서라도 하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죠. 내 맘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일보다 사람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이고요. 사람과 그래서 가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단단하게 성장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강연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드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이 시의 제목은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에요. 도종환 시인님의 시고요. 제가 앞에 한쪽만 1절 2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시를 그러니까 앞에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이제 앞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고 계실 거예요. 네. 바람이 세차신 분도 있고 산들바람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흔들렸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시들어 버리지 마시고요. 흔들려도 꿋꿋하게 끝까지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